네, 안녕하세요. 삼격동 노을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찍은 이유는요. 보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T테스트를 제가 정말로 끝을 냈습니다. 제가 블로그에도 SPSS랑 세스 코드까지 다 업로드를 마무리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아노바를 하기 전에 아노바로 넘어갈까 하는데, 아노바를 하기 전에 T테스트에 대해서 정리를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려고 이렇게 좀 짧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T테스트의 목적이라고 써놨는데, 목적 왜 쓰냐라고 한다면, 그냥 뭐 1표본 같은 경우에는, 1표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룹이 어떤 값을 가지는지 알고 싶을 때,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2표본 같은 경우는요, 2표본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뭐 사실 독립표본과 대응표본으로 나눠져 있겠죠. 대응표본으로 나눠져 있을 거예요. 독립표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룹과 뭐 다른 그룹의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을 때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대응표본은 동일한 그룹인데, 일단 그룹은 동일한데 대해서 뭐 전후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어떤 상황, 어떤 데이터에 라고 써놨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1표본, 독립표본, 대응표본에 따라 데이터가 다 있을 텐데요. 뭐 보통 엑셀로 많이들 받으실 텐데, 뭐 1표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변수가 있고 한 줄로 이렇게 쭉 되는 거 받으실 거고요. 독립표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가 어떻게 올지는 모르겠지만, 데이터가 만약에 저기 뭐 집단 변수인 거죠. 집단 변수가 하나 있고, 이제 우리가 그런 검정할 변수,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집단 변수로 나눠지는 걸 보고 얘들을 적절히 나눠서 이제 뭐 이제 코드를 돌려야겠죠. 코드를 짜야겠죠. 그리고 대응 표본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전과 후에 대해서 이제 뭐 사람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많이 얻으실 거고요. 그리고 대응 표본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계속 드렸지만 어차피 차이를 또 이제 계산을 하셔야 될 거예요. 여기서 뭐 전에다가 후를 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차이에 대한 1표본 t테스트라고 봐도 거의 무방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데이터를 보통 얻으실 거고, 그리고 일단 가정이 있는데요. 제가 뭐 각각 뭐 데이터랑 가정에 따라서 한번 진행을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표본 같은 경우에는, 네, 1표본 같은 경우에는 정규성 가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쵸? 정규성 가정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은 그리고 중심 극한 정리가 사용 가능하다. 중심 극한 정리가 사용 가능하다는 건 뭐죠? n이, 그러니까 표본 개수가 30개 이상이면 이 정규성 가정을 만족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1표본 같은 경우에는 정규성 가정만 이제 보시면 될 거고요. 이제 독립표본 같은 경우에는 정규성 가정이 있고, 정규성 가정, 그리고 그리고 그 등분산성 먼저 할게요. 등분산성 가정이 있을 거고, 독립성 가정, 요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정규성 가정에서 이제 중심극한 정리가 사용 가능하죠. 사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대형표본 같은 경우에서도, 대형표본은 제가 방금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전과 후의 차이를 구해서 차이에 대한 1표본 t테스트랑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얘는 1표본이라고 봐도 거의 무방하기 때문에 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왜냐면 1표본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저희가 검정하고자 하는 어떤 값을 뭐 100을 주던가 뭐 200을 주던가 그건 상황에 맞춰서 주지만, 보통 대응 표본 같은 경우에는 전후에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기 때문에 그 값의 차이가 이제 값이 0이다라고 보는 거죠. 뭐 요거는 제가 영상을 어차피 앞쪽에 다 찍어놨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더 페어드 테스트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뭐 이해가 안 되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가정이 이렇게 1표본은 하나, 대응표본도 하나, 독립표본은 세 가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정규성 가정이 1표본에 있죠. 그러면 처음부터 해볼게요. 가정이 안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1표본입니다. 1표본에서 만약에
정규성, 가정, 만족 한다면 뭐 하면 되죠? 얘는 1표본 tTest를 하시면 됩니다. 1표본에서 정규성, 가정, 만족이 안되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때는 정규성 가정이 만족이 되지 않았으니까 윌쿡슨 사인드 랭크 테스트를 하시면 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1-1로 할게요. 그게 좀 더 보기 좋을 것 같은데 1-2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넘어가면 이 표본은 이제 독립표본인데요. 독립표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정규성 O, 등분산성 O, 독립성 O 라고 되어 있는데, 독립성은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독립성은 만족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독립성이 만족 안 한다라는 것은 애초에 표본 추출이 조금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래서 독립성은 만족이 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네 가지밖에 없죠. 여기는 이제 여기가 x일 때, 여기가 x일 때, 여기가 o일 때, 여기가 x, x 이런 식으로 네 가지밖에 없네요. 네 가지에 대해서 빨리 보도록 할게요. 이때는 그냥 쓰면 되죠. 독립표본 tTest를 쓰면 됩니다. 인디펜던트 tTest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영어로 하면. 그리고 이제 독립표본일 때 등분산성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웰치 tTest라고 사용을 하는데, 사실 이론적인 부분을 저희가 이해할 필요는 없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R에서도 그렇고 CS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SPSS에도 그렇고 사용하는 게 되게 쉬워요. 사용이 아주 간단합니다. 얘가 등분산성이 안 맞다고 한다고 한들 저희가 추가적으로 되게 복잡하게 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도 끝까지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독립표본인데 정규성이 안 될 때, 정규성이 안 되면 사실 등분산성 검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규성이 안 되는 순간 저희는 등분산성 검정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비모수적 방법인 윌쿡슨 사인드 랭크 썸 테스트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4번 경우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O든 X든 상관없습니다. O든 X든 상관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4번 경우는 필요 없는 거고, 이렇게 윌쿡슨 사인드 랭크 썸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얘는 맨히튼이 U테스트와 동일합니다. 이게 사실 저도 책을 보면서 조금 들었는데, 책을 보면서 본 건데, 얘가 완전히 사실 동일한 테스트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윌쿡슨이라는 사람이랑 아마 맨히튼이라는 사람이겠죠. 어쨌든 이 사람이 검정을 각각 만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테스트는 서로 똑같은 결과다. 그러니까 어쨌든 따로 딴 사람이 만들었는데, 딴 사람이 만든 거긴 한데 동일한 결과를 낸다. 그래서 이제 이름은 다르고 서로 윌쿡슨 사인드 랭크 썸 테스트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맨히튼이 U 테스트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 다른 사람이 만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냥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독립표본까지 정리가 됐고요. 마지막으로 대응표본이죠. 대응표본도 마찬가지로 얘랑 비슷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이제 대응표본인데, 대응표본이랑 1표본이랑 제가 계속 거의 비슷하다, 거의 똑같다, 검정을 하는 방법이 똑같다라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제가 tTest랑 윌쿡슨 사인드 랭크 테스트를 할 때도 페어들을, 대응표본을 원샘플처럼, 대응표본을 1표본처럼 검정을 한 경우도 있고요. 1표본을 대응표본처럼 검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결과값도 똑같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제 검정을 할 때 사실상 그 방법은 똑같다고 보셔야 될 거예요. 그게 힌트가 될 수 있겠지만 얘는 똑같습니다. 그냥 이름만 바꿔놓을게요. 대응표본 tTest로 하는 거고, 얘는 윌쿡슨 사인드 랭크 테스트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tTest 정리를 좀 간단하게 해봤는데요. 저희의 어쨌든 목적은 이렇게 1표본에 대해서는 어떤 값을 가지는지 알고 싶을 때, 독립표본에 대해서는 그룹 간 차이가 있는지, 두 그룹 간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을 때, 대응표본은 이제 그룹에 대해서
전과 후의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을 때에 사용을 하는 건데, 가정은 각각 이런 식으로 있고요. 사실 제가 지금 너무 이제 간소화해서 이제 좀 써놨는데, 제가 이제 앞쪽에 찍은 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이제 그 뭐 홈페이지 같은 걸 확인해서 위키피디아 같은 걸 확인해서 영상 찍어놨으니까 좀 확인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그리고 이제 이 과정이 각각 될 때 안 될 때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라고 마무리를 하고 오늘 영상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뭐 특별히 정해진 건 없고요. 아노바를 할까 합니다. 왜냐면 지금 이번에도 그룹 간 평균 차이를 한 거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귀무가설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T테스트에서는 뭐 이 T테스트든 저 T테스트든 어쨌든 T테스트에서는 귀무가설에서 평균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그룹의 평균은 100이다. 저 그룹의 평균과 저 그룹의 평균은 다를 거야. 이런 식으로요. 근데 윌콕슨 테스트에서는 윌콕슨 테스트라 하면 제가 이렇게 그냥 다 묶은 이런 윌콕슨 테스트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평균 대신에 이제 중앙값이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는 뭐 너무 디테일하게 알려고 하시면 네, 저도 좀 많이 찾아보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어쨌든 뭐 간단하게는 저도 앞쪽에서 비모수 얘기를 드렸지만 이제 분포를 가정을 하지 않으니까 평균보다는 중앙값을 구하기가 더 쉽다, 더 이제 적절하다 이렇게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진짜로 끝이 났고요. 다음에는 아노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노바 다음에도 이제 뭐 최대한 간단한 것들 위주로 간단하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되게 좀 자주 쓰이는 것들, T테스트라든지 지금 아노바 있고요. 아노바 할 거고요. T테스트 있고 아노바 할 것이고, 그 뒤로는 코릴레이션이라든지 카이스퀘어 검정, 피저 이그젝트도 나올 수 있을 거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최대한 간단한 거라서 일단은 회귀 분석과 로지스틱 회귀 분석까지도 쭉쭉 할 거고요. 그쯤 되면은 사실 그 논문을 쓰는데 거의 사용되는 거의 많은 기법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물론 더 어렵고 더 디테일한 게 훨씬 많지만 그냥 아주 간단하게 쓴다면 제가 그까지 로지스틱까지만 말씀드려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기회가 된다면 그까지는 일단 영상을 찍고 여러분들이 좀 보신다면 제 영상을 보시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저한테 만약에 주신다면 제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좀 이렇게 제가 대신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저랑 같이 분석을 하는 그런 영상을 찍어보고 싶긴 해요. 일단 그거는 한참 많이 남았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중요한 거니까요. 그거는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격동 너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